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영어 공부 방법 노하우, 큰형 영어의 큰형입니다.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공부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어 공부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합니다. 둘째, 영어를 잘하려면 한자를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어를 외울 때는 품사를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정리는 트리 구조로 하십시오. 5번째, 발음 기호를 익히고 리딩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말도 잘해요. 한국말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대전제입니다. 외국어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국말을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통과합니다. 2번째,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한자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공부와 한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줄이면 한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잠을 잔다. 수면이죠. 책을 읽는다. 독서입니다. 밥을 먹는다. 식사. 무언가를 사고 판다. 매매. 언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많이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모든 전문 서적이 다 그렇지만 어려워요. 그 이유는 바로 한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굳이 왜 그렇게 한자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대단해 보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놓으면 우리말이 되고 줄여놓으면 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수많은 내용들을 다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풀어놓는다면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그럼 이것들 어떻게 가지고 다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한자로 가득한 말이 된 것입니다. 뚜둥딱.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명사,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명사, 대자는 무언가를 대신한다라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 사가 말씀사거든요. 무언가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형용사, 형용, 무언가를 꾸민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형용사예요. 근데 그 꾸미는 말이 뭘까요? 바로 명사입니다. 그럼 부사는요? 무언가를 풍부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풍부하게 해주는 말, 바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한자를 풀어서 이해하고 바라보면 전혀 다른 영어 문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자 한다면 한자를 많이 안다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자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영문법에서 사용하는 한자만이라도 우리는 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단어를 외울 땐 품사를 구분해 외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품사란 문장에서 단어들의 역할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는 구구단과 같아서 들어가야 할 자리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품사가 들어가야 할 곳에 정확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 자리에는 머리에만, 다리 자리에는 다리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넷째, 모든 정리는 트리 구조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컴퓨터 파일 찾을 때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타크래프트는 일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저장을 했다면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윈도우 안에 프로그램 파일즈. 이렇게 그 루트를 찾아서 들어가면 정확하게 빠르게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정리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익숙함과 빠른 이해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트리가 뭔가요? 나무죠? 나무의 가지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 거, 작은 거, 잎,
이렇게 되듯이 그 순서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영문법을 예를 들면 영문법 안에 명사 안에 명사는 크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뉘거든요. 가산명사는 일반 명사와 집합명사, 불가산명사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로 나뉩니다. 이처럼 일관되게 정리되면 나중에는 그 순서를 빠르게 찾아가면 그리고 빠르게 찾아가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적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음 기호를 익히고 리딩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발음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발음도 있고요. 낼 수 없는 발음, 익숙하지 않은 발음도 있습니다. 결국 꾸준한 연습으로 우리는 그 발음을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 공부 노하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영문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품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8품사 출발합니다.